안녕하세요. 서리아트의 마술사 한설입니다. 2018년 피즘 부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피즘은 3년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2021년 7월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피즘인데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마술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마술대회는 다 피즘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즘 규정을 지켜서 액트를 만들고 짜다 보면은 그래도 모든 마술대회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즘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피즘.org를 치게 되면은 챔피언십 컨테스트 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더 컨테스트 룰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클릭하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7장입니다. 오마이갓. 이게 피즘 심사 기준에 대한 프린터물인데요. 그리고 영어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즘 룰에 대해서 읽어보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모르는 단어 같은 게 또 잘못 해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 다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다운받아서 나머지 내용은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회에 참가하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가 방법이 있는데 이 참가 방법에 있는 항목이 예전에 피즘 대륙별 예선전 있기 전 내용이 적혀 있어서 아마도 여기가 좀 수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대륙별 피즘에서 수상을 해야지 출전권을 얻고 피즘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150명의 참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은 스테이지 참가자고요. 50명이 클로스업 참가자입니다. 피즘에서 렉처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는 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랑프리를 받았던 액트는 재참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랑프리 했던 액트를 또 참가하면 좀 사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카테고리로 가면 심사위원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각 카테고리마다 7명에서 9명의 심사위원단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장으로 선정이 돼서 심사를 하루 종일 대회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팅도 계속 해야 되고요. 심사위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저희가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직접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카테고리로 가면은 카테고리에 대해서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어디 클릭하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클릭할 수 있게 해놓을게요. 피즘 카테고리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깁니다. 4번 카테고리로 가게 되면은 대회 참가자 및 대회 액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짝 읽어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좀 잘 알면은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액트의 기준이 5분 이상 10분 이하여야 됩니다. 부족해도 안 되고 초과가 돼도 안 되는 딱 그 규정에 맞춰서 액트를 짜야 됩니다. 한 액트가 한 카테고리에만 출전할 수 있어요. 내가 카드 마술을 하는데 여기에 동전이 몇 개 나오니까 마이크로 매직이랑 같이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마이크로 매직으로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카테고리만 나갈 수 있습니다. 액트를 2개 짜서 나가면은 2군데 출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액트 하나 가지고 여러 카테고리로 나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카피 표절을 하면은 실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카피해놓고 대회 나가면 사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관객과 짜고서 마술을 하면 실격입니다. 근데 그게 짜고 했는지 아닌지 검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을 위해서 심사위원이 다시 한번 와서 네 트릭을 우리에게 검증해라 하면은 심사위원만 모인 룸에 가가지고 모든 트릭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때와 다르게 표현이 된다면 그것도 실격이 됩니다. 피즘 심사위원이 직접 미리 섭외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분들과 마술을 진행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회 무대에 서기 전에 10분 전에 준비가 됐냐고 확인을 합니다. 그 피즘 측에서. 근데 그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격이라고 합니다. 10분 전에는 꼭 준비를 해서 대회에 참가해야 됩니다. 저는 2시간 전에 풀세팅을 하고서 가만히 서서 어떡하지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대회를 하는 동안 램프가 있거든요. 노란색 램프랑 빨간색 램프가 있는데요. 액트가 9분이 지나면은 노란불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 남았어 같은 식으로 경고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10분이 되었다는 의미여서 실격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5분부터 10분 이내로 액트를 짜야 됩니다. 클로즈업 마술을 짰는데 만약에 관객분과 진행할 때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잘 조절해서 액트를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음악도 꺼지고 마이크도 꺼지고 커튼이 그냥 닫힙니다. 액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격하면은 좀 무대에서 많이 불쌍하죠. 5번 카테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회 규정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회를 참가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8주 전에, 그러니까 2달 전에 공연 음악을 보내야 합니다. 이 말 뜻은 이제 음악을 보낸 후부터는 그 음악 안에서 액트를 수정하는 건 괜찮지만 새로 음악 편집을 해서 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음악을 딱 보내면 그 나머지 2달 동안은 반복 연습, 핸들링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번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상! 기타 수상, 특별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1, 2, 3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상이 있습니다. 인벤션이랑 모스트 오리지널리티 액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카테고리를 정리해 놓은 건 또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랑프리는 각 분야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연을 하는 무대에 서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클로스업 그랑프리 1명, 스테이지 그랑프리 1명 이렇게 뽑게 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승, 종합 우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빔프라던가 여러 대회를 가다 보면은 여러 특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컨벤션에서도 저 친구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해서 이제 무슨 대회 특별상, 뭐 어디 특별상, 어디 특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피즘에서는 절대 그 특별상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 1, 2, 3등 그리고 그랑프리 그리고 피즘에서 주는 특별상, 인벤션과 모스트 오리지널 액트 말고는 다른 상은 없습니다. 공로상은 있는데 그건 대회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른 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카테고리의 심사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 심사 절차는 심사 기준에 점수를 주는 항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는 기술 능숙도 점수가 있습니다. 마술사의 기술 이죠. 정말 그냥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기술, 그리고 이걸 얼만큼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핸들링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맨십과 표현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술을 얼만큼 무대에서 잘 해내는지에 대한 표현력이 중요하잖아요. 마술을 하는데 뭔가 이거 수줍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만큼 그 공연을 잘 해내고 그리고 그 마술을 얼만큼 잘 표현했냐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객분들과 얼만큼 즐기면서 마술을 하느냐에 대한 점수고요. 슬픈 마술을 한다고 엔터테인먼트 점수가 낮은 건 아닙니다. 관객분들과 그 마음을 교감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그 마술을 공감하고서 박수를 많이 쳐준다면은 엔터테인먼트 점수로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예술 루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마술이 얼마만큼 아트적인지 그리고 이 루틴이 얼마만큼 잘 짜여져 있는지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에 대한 점수 항목이 있고요. 마술의 분위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마술의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정말 이 신기함을 과연 느꼈냐에 대한 점수
항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 대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걸 모두 통틀어서 100점 만점으로 마술 대회 참가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은 100점 만점인데 50점 이하는 피즘 레벨이 아니라고 실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가 시간 제한일 때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액트를 시작하고 첫 3분 동안 이 마술사가 실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사위원들이 버튼을 누릅니다. 노란불은 심사위원의 70%가 버튼을 눌렀을 때 노란불이 뜨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그래 이거는 정말 피즘 레벨이 아니군 하고서 버튼을 확인하게 되면은 빨간불 그러면서 실격이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회 점수가 1등은 무조건 80점이 넘어야 되고요. 2등은 70점이 넘어야 되고요. 3등은 60점 이상이 넘어야지 수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피즘에서 일루션 부분은 2등만 받았거든요. 이 뜻은 점수 높은 사람이 일단 80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70점대 이상의 마술사가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60점 이상으로 받은 마술사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참가자가 많이 없어서 그럼 내가 한 5명 중에 좀만 잘하면 3등 받겠네가 아니라 점수를 넘겨야지 심사 기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요. 8번 항목의 타이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피즘에서 수상을 한 각 분야 1등들만 월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즘 2등, 피즘 3등 특별상을 받은 마술사들은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월드 챔피언 스테이지 일루전 2015이거나 월드 챔피언 카드 매직 2015 제가 쓸 수 있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월드 챔피언 매니플레이션 2009가 제가 쓸 수 있는 공식 타이틀이고요. 그랑프리를 받은 사람은 각 분야 1등이고 그리고 그랑프리를 받아서 트로피를 2개를 받았기 때문에 피즘 그랜드 프릭스 위너 앤 피즘 월드 챔피언 각 분야 카테고리에 그리고 몇 년도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끝입니다. 피즘에서 주는 타이틀은 이게 끝입니다. 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9번 카테고리로 넘어가면은 점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하게 찝어야 되는 부분이 심사위원분들도 최종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몇 점 줬는지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심사위원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의 기준하에 의해서 대회가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을 믿고서 공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번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법적 책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피즘 출전하실 때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즘 룰 이렇게 A4 용지 7장 꽉 채워가지고 10개의 항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한국 마술사들이 언제나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써가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국 마술사들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자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한설이였습니다. 후! 그리고 피즘 공식 룰을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다운을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뿅!